건수랑 명수가 약간 다른데 뭐 일부에서는 뭐 27,000건 이상이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와 관련돼서는 최근에 그 이제 뭐 국토부가 이제 10분 만에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해외 그 기자들을 불러서 시연도 해보이고 뭐 필요하면 수출도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발언을 해서 이제 그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 이 K 방역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 그리고 향후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됐을 때 이런 시스템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자리 잡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리 고민하지 않으면 좀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미래가 지금과 좀 약간 다른 형태로 좋지 않은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진단과 관련돼서는 뭐 크게 할 얘기는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RT-PCR로 너무 잘 세팅이 되어 있고 우리가 정확도가 높고 가격도 그렇게 아주 비싸지 않고 원하면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65만 건 정도를 진행을 했고 우리가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의사가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한 95개소 정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이나 아니면 위탁기관 합쳐서 한 95개 정도 되는데 이런 데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표준적인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그러면 이렇게 기술력을 갖게 됐느냐? 사실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나가게 되면 이건 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PCR 조건들은 이미 유행 초기에 작년 말 올해 초에 뭐 CDC나 뭐 WHO 홈페이지 다 공개가 되어 있었고 PCR 자체가 어려운 기술이 아니고 우리만 갖고 있는 첨단 기법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그 바이오 기업과 정부와의 어떤 협업, 서로 소통.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일찍 시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지 거기서 좀 나가서 마치 이게 우리만 갖고 있는 고유한 기술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사실과 다른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검사하기 위해서 RNA를 뽑아야 되잖아요. 프랩 같은 거 할 때도 QR전을 쓰거나 아니면 PCR 장비들도 대부분 다 해외 거거든요. 시약도 일부는 다 해외 거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치 뭐 원천 기술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RT-PCR에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 확진자를 발견하는 데뿐만 아니라 대형 병원에 우리가 수술이나 치료를 위해서 이제 입원하기 전에 이 검사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부가 좀 적절하게 원가를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화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나 수술을 위한 입원 전에 필요한 코로나 검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언론에서 이제 항체 검사가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는데요. 좀 참 특이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배경이 있겠죠. 우선 이제 우리나라처럼 RT-PCR을 대량으로 빠르게 할 수 없는 일부 국가에서는 이 부정확한 키트를 사용함으로 논란이 되죠. 심지어는 뭐 정확도가 40%, 뭐 폐기했다, 뭐 다시 반품하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항체 키트가 또 한번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 목적으로의 이제 어떤 필요성이 있겠죠. 항체 연구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보도가 또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정부가 표본을 정해서 처음에는 뭐 전 국민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대구 경북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가 국권형을 할 때 한 1년 한 10,000명 정도 하잖아요. 그때 따로 동의를 받아서 추가로 항체 검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또 언론의 보도가 되고 있죠. 잘 모르겠어요. 이건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과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RT-PCR을 굉장히 많이 하는 상황에서 숨어있는 무증상 감염자 굉장히 많을까 논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하게 되면 뭐 하여튼 치명률은 좀 희석되겠죠. 다일루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우려스러운 건 네 번째인데 이게 계속 이제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지금 K-바이오 육성 분위기를 틈타서 일부 업체들이 수출하고 있는 간이 키트들 이런 걸 좀 쓰면 괜찮지 않겠냐라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이제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용으로 국가가 제한된 인원에 대해서 실험실에서 항체를 검사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이런 형태의 간이 키트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연구가 막 이제 초기 된 거기 때문에 항체 형성 시기라든가
개인별의 어떤 양 그리고 방어력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불충분하고 얼마나 지속되느냐조차 잘 몰라요. 전혀 지금 알려진 게 없는 논쟁적인 과학계에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간이 키트를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도움은 안 되고 우리 현장의 혼란만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 이뮤니티 패스포트라고 해서 면역 여건 이런 얘기를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도 참 이렇게 의미 없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영국이나 일부 국가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하는 얘기이지 과학계에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아주 정확도가 높은 항체 키트를 99% 우리가 에이즈 검사하는 것만큼 그런 걸 써서 항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마스크 벗고 막 돌아다니면서 기침을 막 해도 되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항체가 있다는 게 면역력을 담보해 주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논란이 많은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부가 일부 집단을 대상으로 말 그대로 연구 목적으로 실험실 내에서 항체를 분석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면 답변하겠습니다. 자, 그 K 방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어떤 정부 장관이 협력과 연대를 통한 방역이 K 방역이다라고 하고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첨단 기술을 이용한 것이 K 방역이다라고 하고 이거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감시에 기반한 게 K 방역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 보면 우리가 이제 동선 파악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아예 그 국토부가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하면서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28개 기관, 경찰청 같으면 위치 추적 정보겠죠. 이런 것들을 엮어서 실시간으로 10분 만에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적절한 거냐라는 측면이 있고 우리가 동선을 파악하는 목적이 뭐냐 이런 거죠. 다 아시는 것처럼 밀접 접촉자를 구분하기 역학조사관들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 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그때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개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이제 하는 건데 실제 작동하는 방식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 지금 대구가 이제 한 명이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에서 아예 공개도 안 해요. 그리고 반면에 굳이 몇 명 안 되는데 공개를 한 굉장히 디테일하게 굳이 필요 없는 정보까지 다 공개를 하고 있고 그 홈페이지 밑에 다른 사람 거기 댓글을 달죠. 평가를 해요. 얘 동선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국 시스템이에요. 물론 이제 그 일본에서 지침을 내려서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그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 이틀 전을 바꿨는데 이럴 때 이런 상황만 이제 공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문제가 되고 근데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공개 기준. 그러면 지자체가 이걸 그 정보를 올리는 공무원의 어떤 가치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가 누구를 공개할 건지. 하여튼 과도한 어떤 개인정보 노출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나친 동선 불필요한 정보 공개로 인해서 비난하거나 추측하거나 아니면 혐오하는 그런 발언들이 양상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심지어는 주민들이 신고해서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 논란이 됐었는데 자가격리자, 이제 확진자도 아니에요. 자가격리자가 밤에 몰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이제 잠깐 숨 쉬고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것도 지역 주민이 신고를 해서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데 최근에도 주민들이 많이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도 일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동선 공개를 왜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당연히 최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담당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학조사관이나 이거 올리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루에 2번씩 연락하는 이런 분들도 최근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잖아요. 문자를 사적으로 보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조금 늦게 공개하더라도 이거 그 공개 주체를 일원화해서 질본에서 아예 하던가 이런 식의 대책이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 전자팔찌가 그 논란이 되고 있죠. 최근에 이름을 바꿔서 안심밴드라고 바꿨는데 우리가 입국하게 되면 이제 복지부의 앱을 깔게 되고 국내에서 자가격리는 이제 행안부의 앱을 깔게 되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물론 이제 어기게 되면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는데 전자 팔찌를 도입을 해서 좀 더 꼼꼼하게 추적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권들을 침해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범죄자는 우리가 아니죠. 그리고 법적인 기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동의를 받으면 법적인 걸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자발적 동의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고 그 위치 정보는 소중한 이유가 그거 자체 특정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심지어는 미래의 패턴까지도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법적으로 보호받는 소중한 정보임에도 이렇게 사회적 논의 없이 상당히 긴급하게 도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일부 부처에서 반대를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도입이 돼서 지금 한두 명 차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성도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논란이 됐던 4월 초에 보면 37,000명 중에서 무단으로 이탈에 적발하는 사람이 한 0.3%가 되는데 물론 이제 이 일부가 또 아직 슈퍼 확진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상당히 잘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느 국가에서는 총 들고 와서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고 싶다 이렇게 시위하는 그런 국가들도 있는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잘 지키고 협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극히 일부를 빼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도입하는 것들은 좀 다른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격리 대상자를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보호받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 이런 시민이 아니고 통제되어야 될 뭔가 위험스러운 사람으로 취급하게 만드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자, 마지막으로 하여튼 이런 K-방역이라는 그래서 감시 시스템을 확 도입함으로써 어떤 사회적 거부감이 굉장히 낮아지게 됐어요. 감시에 대해서. 재난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국 어떤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왜 격리 안 하고 도망갔어? 딱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 문제를 환원시키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지금은 그나마 재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부분 이것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다른 시스템으로 이게 쓱 확장되는 거를 경계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지난 몇 년 전부터 계속 정부가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 위치 추적 달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건강관리 업체와 연결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고 싶은 것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사업인데 여러 이유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이용해서 쓱 이렇게 유사한 시스템을 사회적 논의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분명히 앞으로 많이 증가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서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